막 박진만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고 막 프로텍트를 하고 이 레가드까지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박진만 선수가 고졸로 입단했을 때 당시 주전을 노리던 한 선배가 네. 얼마 뒤에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리 과정을 거쳐서 유격수는 김재박인데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했는데 유중일이라는 선수가 받았어요. 박진만. 이 박진만 국민 유격수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삼성 감독이시지만 박진만 선수의 기록을 또 보고 있으면 아니 왜 이 선수가 네. 유지연마저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물음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기록만 보면. 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선수들, 이 위대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마지막 9회 말 대수비 누구 쓸래? 네. 라고 하면 다들 그러면 박진만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역대 가장 완벽한 수비수였다. 라고 네. 볼 수도 있겠죠. 이제 이정범이 일본 진출하고 또 유지현이 이제 그 계복을 이어받아서 98년, 99년 골든글러브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걸 이제 가로치기 시작을 해서 골든글러브를 받기 시작한 선수 2000년, 2001년 하면서 이제 박진만 선수가 나타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현대의 왕조의 중심축이 되는 선수 박진만 선수라는 선수, 이 선수가 유격수로 자리를 찾고 있으면서 물론 뭐 초호화 라인업이었지만 가장 이제 안정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 게 어떻게 보면 박진만이었고 박진만 선수가 나중에는 뭐 SK로도 갔지만 네. 또 골든글러브 이제 5차례를 받고 그리고 뭐 기록을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선수가 무슨 홈런을 30개를 때리기로 해서 뭐 도루왕을 하기로 해서 발이 그렇다고 엄청나게 빠른 선수도 아니야. 근데 이 선수가 도대체 왜 타율을 가지고 그렇다고 타격을 한번 해봤어?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나중에 후세대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도 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박진만 야구를 본 분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못 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또 국가대표 항상 하면 국민 유격수로 뭐 WBC, 올림픽 박진만 선수 없는 유격수는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 야구사의 그러니까 또 국가대표로서 역할을 보면 저는 박진만 선수가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골든글러브를 이제 5번 탄 분이고요. 네. 김재박 선수랑 이제 같죠. 두 분만 5번을 탔고 네. 이정범 선수 4번만 네. 탔죠. 그리고 올해 뛰었죠. 네. 올해 유격수로 올해 WAR 기준으로도 통산 2위고요. 그리고 수비만 따지면 물론 수비 WAR은 아직까지 그 타격에 비해서는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수비에 대한 데이터가 그러니까 잘 나온 게 이제 아직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데 수비 WAR에서 박진만 선수가 역대 1위입니다. 수비로만 17.7승을 이제 해줬으니까요. 참 이게 우리가 계보를 떠올리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격수니까 수비는 물론이거든요. 네. 공격 또 임팩트, 국제대회 성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공격력은 굉장히 약하지만 수비로는 정말 믿을 만한 유격수들이 프로야구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그 수비의 정도가 박진만으로 오면 네. 정말 블랙홀 수준으로 이제 좋아지니까. 네. 미국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네. 2006년 WBC 때 한국 야구 선수들의 뭐 전체적인 그 수준도 그랬지만 박진만 선수의 유격수 수비를 보고 도대체 저 선수는 누구냐라고 할 정도로. 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사가 여러 번 났습니다. 네. 이게 기본을 지킨 야구가 이런 것이다. 우리 메이저리그들이 반성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라운드 환경이라고 생각을 네, 해요. 네. 그러니까 옛날 그라운드는 정말 이렇게 엉망이었고요. 그래서 내야 외야를 이제 가리지 않고 선수들이 좋은 플레이를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웠죠. 네. 그런데 이제 정말 메이저리그의 양탄자 같은 그런 구장이 뛰니까 실력이 나타나는 거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그라운드 환경에는 조금 아직도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로 이제 그라운드 관리의 중요성 그리고 새 구장들도 생기면서 그래도 좀 이제 강조점이 이제 주어졌던 게 한국 야구가 조금 더 이제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바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이면 완성형 유격수라고 볼 수 있다. 제가 이제 이 박진만 선수를 특히 좀 높이 평가하는 거는 물론 김재박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지만 우승을 이끌지 못했다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우승 뭐 경험은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유격수로서 우승을 이끌었다. 이거 좀 약한데 이종범 선수는 우승 뭐 밥 먹든 하는 이제 팀의 유격수였고, 근데 박진만이 현대 있을 때는 현대가 우승하다가 박진만이 삼성 옮기면서 삼성이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또 이종범 같이 막 이렇게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유격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이게 변수를 지우는 그런 유격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감독이라면 김재박, 이종범, 박진만 중에 김재박 선수에게 정말 박수 찬사를 보내고 이종범 선수에게 내 그 팬심을 보내면서 기용은 박진만을 할 거다. 박진만이 팀을 이기게 하는, 우승하게 하는 유격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격수가 저렇게 편안한 포지션인가? 이종범이 유격수가 이렇게 화려한 포지션이구나를 알려줬다면 박진만은 유격수가 이렇게 편안한 포지션이었구나를 알려주는. 슬라이딩도 잘 안 하고 강력한 송구를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아웃을 시킬 수 있는 모든 동작을 가장 편안한 동작으로 만들어내고 어떤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런 장면들을 보여줘서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4년 한국 시리즈. 2004년. 네. 2004년 한국 시리즈 때 비가 엄청 왔거든요. 공이 제대로 오지도 않아요. 그냥 물이 하도 고여있으니까. 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거 다 처리해서 아웃을 잡아내는 거 보면 와 진짜 본투비 유격수라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 박진만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글러브도 남들이 하는 것처럼 기를 들이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새 글러브 오면 그냥 대충 툭 끼고 이렇게 잡으면 돼. 글러브로 잡질 않아요. 그러니까요. 글러브로 그냥 퉁 쳐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반사판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죠. 공이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손에 들려 있고. 근데 그 동작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데다가 효율적이다 보니까 가장 잡동작이 없는. 그러니까 박진만 선수 유격수 수비하는 거 보면 뛰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푹 붙어서 스치듯 움직이는 느낌이어서. 그렇죠. AI로 유격수를 만든다면 박진만이랑 굉장히 흡사한 뭔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로봇이라는 게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야 배터리도 로봇인 아끼니까.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배터리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마 박진만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종범 선수처럼 그런 존재감은 없었는데 이종범 선수를 보면은 어쨌든 공을 잡으면 1루까지 정말 이제 빨랫줄 같은 송구를 했단 말이에요. 일직선으로 쫙 뻗어간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좋은데 1루수가 공을 잡은 뒤에 타자 주자가 한 서너 걸음 달려와서 이제 1루를 밟고 가요. 그러니까 굳이 강한 송구를 안 해도 되는데도 이제 늘 그게 이제 그의 루틴이고 아마 이종범 선수가 완만한 느린 송구를 하려고 했으면은 악송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 투수들이 1루 송구할 때 악송구 자주 하는 것처럼. 근데 박진만 선수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TV로 야구를 보면은 유격수가 공 잡고 송구하는 거 보고 이제 끊기고 이제 1루로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상하다. 상대 타자가 발 빠른 타자인데 박진만이 여유 있게 곡선의 송구를 해요. 뭐지? 하고 보면은 딱 한 걸음 앞에서 잡는 거예요. 1루에서. 딱 필요한 만큼 박진만이 좀 어설프게 잡는 것 같은데 해도 어쨌든 한 걸음 앞에서 반 걸음 앞에서는 잡아내는. 박진만의 수비는 글쎄 지금까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동작을 하는 유격수 뭐 더 송구 어깨가 좋은 유격수 뭐 많이 있지만 박진만 정도면 충분하다. 경기를 이기는 데는 그 이상은 좀 오버스펙이다. 박진만 선수가 사실은 김재박 감독이 96년에 현대 유니콘스 초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바로 발탁한, 그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선수를 주전 유격수로 발탁을 했단 말이에요. 7번을 물려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김재박 선수의 일대 후계자,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게 박진만 선수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좋은 선수는 대학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박진만 선수가 96년 입단이니까 물론 그때부터 이제 뭐 고졸로 바로 이제 들어온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그냥 뭐 납치하다시피 해서 네. 데려와서 그 영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그건 이제 이 선수가 적어도 10년 이상은 이제 우리 팀의 주축이 될 거야라는 네. 판단을 했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됐죠. 사실 뭐 감독이 모든 것을 뭐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제가 이제 현대 유니콘스 담당일 때 네. 200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시범 경기를 했어요. 이미 박진만은 2000년, 2001년 해서 쭉 이제 골든글러브도 받고 최고 유격수가 돼 있는 네. 상태인데 시범 경기 때 박진만 선수가 조금 이제 느긋하게 수비를 하다가 1루에 살려줬어요. 네. 타자를. 김장국 감독 사실은 그렇게 코치들한테 거의 다 일임을 하고 네. 굉장히 역할 분담을 잘 시키고 그렇게 하는 감독인데 저희가 뭐 경기 끝나고 뭐 네. 인터뷰도 하고 취재도 하고 있잖아요. 네.
갑자기 막 박진만 선수가 포수 마스크를 쓰고 막 프로텍트를 하고 이 레가드까지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봤는데 김재박 감독이 막 얼굴이 막 상기가 돼서 네. 막 코에서 막 김이 나오면서 열받아서 백스톱 뒤에 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수 그 홈플레이트 바로 네. 그 조금 앞에서 거기서부터 펑고 배틀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맞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걸 막 잡아야 되는 상황. 김재박 감독이 이제 화가 난 게 네가 이미 유격수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걸 대시를 안 하고 거기서 서서 잡다가 넌 유격수 아니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한 15m 앞에서 이렇게 펑고를 날리는데 그걸 이제 이 박지만 선수가 네. 잡으면서 그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펑고를 하더라고요. 네. 박지만 선수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자기도 깨달음을 느꼈다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항상 은퇴할 때까지 그 유격수로서의 수비 자세 네. 항상 그때 그 깨달음을 가지고 수비를 했다고. 제가 그 김경기 코치님한테 20여 년 전에 뭐 전지훈련장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96년 첫 번째 한국 시리즈를 경험했을 때 현대 유니콘스가 그때 박진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주전 유격수를 하고 있었는데 좀 떨지 않더냐라고 물었더니 그 새끼 이상한 새끼라고. 그 날고긴다는 박재홍은 연세대 4학년 졸업하고 96년에 현대 입단을 했고 박진만은 인천고 졸업하고 바로 입단해서 입단 동기지만 4살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박재홍은 뭐 워낙 유명했잖아요. 리틀 쿠바. 요즘엔 쿠바 별거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땐 쿠바는 야구 잘하는 사람의 이제 대명사였던 거죠. 그 날고긴다던 박재홍도 긴장하더라고. 한국 시리즈 올라가니까.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어지간한 팀도 아니고 해태 타이거즈랑 맞붙으니까. 근데 박진만 쿡 찌르면서 떨리냐라고 했는데 왜요? 왜 긴장을 합니까? 너무 신나고. 그래서 박진만이라는 놈은 긴장이라는 걸 애초에 모르는 애였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맞고 온 첫 해에도. 박진만 선수가 고졸로 입단했을 때 당시 주전을 노리던 한 선배가 네. 얼마 뒤에 나는 안 되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고 네. 대리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LG 트윈스 감독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 얘기 들었어요. 그때 이제 되게 쿨하게 자리를 넘겨준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 영역 감독과 친한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한쪽에서 울고 있는 영역을 보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충격을 받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는 건 알고 이제 실력에 있어서 물론 박진만 선수도 첫 해에는 타격이 굉장히 낮았지만 이제 내가 주전이 될 수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뭐 지금도 얘기하다 보면은 염기혁 감독의 현역 시절에 이제 타율 뭐 멘도사 라인 뭐 이런 얘기 꺼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제로 광주 일고 시절부터 수비 하나만큼은 진짜 타고난 네. 뭐 그런 선수였었고 그리고 본인의 말대로 내가 내 수비 실력을 너무 믿고 좀 방만했다. 게으른 천재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수비였는데 대학교 때 대학생활을 좀 즐겼다. 그렇죠. 좀 네. 즐기시고 또 이제 어렸을 때 별명 뭐 톰 크루즈 뭐 이러시면서 네. 그랬는데 고졸 루키가 자기보다 훨씬 더 좋은 핸들링과 송구와 뭐 푸더크를 보여주니까 받았을 충격은 진짜 좀 컸겠다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국제 대회를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 리그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인 수비란 유격수 수비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면서 앞서 말씀해주신 이종범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하지만 지금도 뭐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나는 이 선수를 제일 좋아하지만 결승전이면 유격수는 박진만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변수를 지우고 싶어요. 이런 분도 계셨거든요. 그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유중일이라는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김재박 시대 이후에 누가 최고 유격수냐 따졌을 때 김재박 선수가 30살에 프로에 들어왔잖아요. 네. 당시에는 30살 되면 은퇴를 그렇죠. 준비를 하던 그 나이인데 이제 30살에서 시작을 해서 83년부터 이제 골든글러브를 3, 4, 5, 6, 4년 연속 네. 받았죠. 83년은 물론 수비율로 이제 네. 이 골든글러브를 했지만 4년 연속 골든글러브를 이제 김재박 선수가 프로 오자마자 다 휩쓸고 가는 그 상황에서 87년에 신인 유중일 선수가 삼성 라이온즈 입단을 하자마자 김재박의 아성을 깨버리는 거죠. 그렇죠. 유격수는 김재박인데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했는데 유중일이라는 선수가 받았어요. 그때 충격도 또 상당히 했었죠. 그리고 가장 수비를 안정적으로 네. 화려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하는 화려하지 않다는 게 유중일 선수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시대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비를 펼쳤던 김재박에 비해서는 그런 강한 어깨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푸덕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했기 때문에 공격력에서도 뭐 어느 정도 활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중일을 또 꼽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도
삼성의 레전드이자 뭐 경북 지역에서는 진짜 야구로 따지면은 뭐 이만수랄지 네. 그래서 김시진이랄지 네. 이런 분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죠. 그러니까 유중일 기록을 봐도 사실은 또 그렇죠. 이분이 왜 또 레전드 그리고 또 이게 계보에 들어가야 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시대의 야구를 봐온 분들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유중일 선수가 임팩트 있는 결정적인 때 이 하는 그런 또 이벤트에 강한 선수였어요. 뭐 흔히 이야기하지만 잠실구장 개장 1호 홈런의 그렇죠. 주인공이기도 했고 경북고 시절에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87년에 신인 들어오자마자 골든글러브를 받는 김재박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그 부분도 있었고 또 11연타수 안타라는 그 기록 그건 아직도 깨지지 않거든요. 그 기록을 또 세우기도 했고 또 1991년에는 포스트 시절이었죠. 준플레이오프에 4경기 연속 홈런을 쳤어요. 네네네. 사실 유중일은 홈런과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렇죠. 포스트 시즌 그 압박감이 강한 경기에서 4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이 플레이오프를 이끄는 그런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중일의 방망이에서도 우리가 또 향수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어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박에게 공이 가면은 뭔가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야 여기서 홈으로 던질까? 아니면 3루 주자를 체크할까? 그랬다면은 유중일 유격수에게 가는 공은 그냥 그게 끝. 그냥 그 이닝 끝 내지는 1루 주자 아웃이겠지 뭐 이렇게 되게 편안하게 봤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사실 이제 김재박 키드였던 저로서는 아니 김재박이 있는데 왜 골든글러브를 다른 선수가 받는 거야? 라고 해서 약간은 좀 미워하게 했었던 그런 선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재박 그 해에는 약간 좀 부진하기도 네. 했었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그런 상황에서 유중일 선수가 수비의 교본처럼 활약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아드님을 낳으실 때 네. 태명을 격수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야 정말 이분의 그 이 유격수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진짜 대단하구나라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유 씨라 얼마나 다행이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나중에는 류시로 그러니까요.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유중일 감독도 어릴 때 실업 야구에서 활약하던 김재박 선수를 보고 그거에 반해가지고 나도 저런 선수가 되야겠다. 근데 특히나 김재박 선수는 급할 때는 또 투수로도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저 사람 도대체 뭐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니까 그 롤모델을 보면서 본인의 이제 만의 또 야구를 만들어갔던 또 그런 대단한 유격수였죠. 유중일은 굉장히 이제 대단한 유격수인 건 맞아요. 거기다가 고교야구 최전성기에 이제 슈퍼스타였고 또 이제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최강팀이었던 이제 경북고의 황태자였고 뭐 대단한 선수긴 한데 이 선수가 유격수라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한 장을 구축했다라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재박 선수가 대단한 유격수였는데 그거에다 뭔가 플러스 알파를 했는가의 부분에서 저는 있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84년 뭐 그때 이제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베로비치에 가서 LA 다저스의 이제 선진 야구를 한번 돈 들여서 배워오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일 큰 수학 중에 하나가 이제 이루수하고 유격수의 연계 플레이 뭐 이쪽이 굉장히 배워왔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삼성에서 이루수와 유격수의 이제 콤비 플레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새로운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강기웅 또는 뭐 김성래 이런 이루수와 특히 강기웅과 이 유중일 유격수의 이 콤비 플레이는 김재박 유격수가 보여줬던 것만큼의 좀 새로운 걸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선 우리가 이제 키스톤 콤비가 아니라 유격수니까 그렇죠. 유격수 독자적으로 뭔가를 했다고 할 때는 대단한 유격수고 훌륭한 유격수였지만 김재박과의 포섭되는 영역이었다. 제가 뺀다고 해서 뭐 대단히 이분한테 뭐가 갈 게 못 가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유중일이라는 이 불세출의 스타의 분위기, 색깔이 당시의 삼성 라이온즈와 매우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강이고 가장 잘하며 흠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데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위대한가? 1등인가? 그래서 오히려 좀 눈에 안 띈 것도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이 사실은 프로야구 원년부터 거의 국가대표급으로 혼자 다 깔았던 그런 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승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 전후기 통합으로밖에 못해서 그게 2000년대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첫 시작이 삼성 라이온즈는 언제나 최강팀이고 가장 잘하는데 항상 해태처럼 흠 많아 보이는 팀에게 잡히는 그런 것들이 또 약간 여기 투사가 된 것은 아닌가. 84년도에도 예를 들면 최동원에 네. 대한 기억이 강렬한데 그렇죠.
김시진이나 김일용이 그만 못한 투수였냐면 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 삼성은 이제 둘이 나누어서 갔단 말이에요. 25승씩. 네. 최동원의 27승보다 25승이니까 2승이 모자라지만 둘이 함께 있지 않았다면 더 등판 기회가 있었고 승수가 더 쌓였겠죠. 아마 삼성이 타력도 더 강하니까. 네. 그래서 좀 최동원이 더 빛나 보이는 것처럼 유중일이 삼성이라는 막강한 팀 안에서 좀 이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유격수에 더 빛나는 별로 이렇게 보이지 못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억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보신다면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저는 굉장히 훌륭한 유격수라고 생각하지만 7명 계보 넣을 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그래서 김자박이 1번인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아무도 이견 거의 99% 이견이 없을 것 같고 한국 야구 팬들 사이에서 1977년에 실업팀 한국 화장품에 입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인이 7관왕을 했어요. 그렇죠. 김자박이 하면 도루, 뭐 수비 이런 것도 있지만 뭐 타율 이런 것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홈런왕까지 했고 네. 이대호가 7관왕을 했지만 도루왕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